어, 고등어가 언제 맛있는지까지 알아가지고 여러분에게 이제 공급을 해드리는데 신기하죠. 예. 관심과 사랑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정말 좋은 제품 우리 회원님들에게 찾아드려야 되겠다는 일념이 관심을 일으키는 것 같아요. 그래서 고등어 하나 찾아내기 위해서도 정말 여러 업체들 또 식품류는요 저희 집에서 물릴 때까지 먹어봐요. 어떤 것은 한 끼 먹어보면 금방 맛있다가 두 끼, 세 끼, 10끼 계속 먹으면은 이렇게 질려서 먹기 싫은 것들 그런 것들은 또 우리가 또 배제를 시킵니다. 그래서 이거는 뭐 평생 먹어도 되겠다. 이런 이제 음식류를 찾아서 우리가 이렇게 싣습니다. 그래서 고등어 같은 경우는 이제 우리가 단백질 필수적으로 섭취를 해야 됩니다. 육류가 안 좋다고 하다 보니까 자꾸 이렇게 단백질을 이렇게 섭취량을 줄이게 되는데, 그럴 경우에 우리 여러 장기들을 만드는 가장 중요한 원료가 바로 이 단백질이거든요. 그래서 여러 가지 신체에 단백질이 부족하면은 문제가 생길 수가 있습니다. 우리 세포들은 끊임없이 죽고 또 새로운 세포가 계속 만들어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단백질을 이제 섭취를 해야 되는데, 육류 쪽보다는 가능하면 이제 어류, 생선에서 섭취를 하거나 아니면 콩 종류에서 식물성 단백질을 섭취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런데 식물성만 가지고 모든 효능이 다 나오는 건 아니기 때문에 동물성 단백질도 반드시 섭취를 해줘야 됩니다. 그리고 지방은 이제 무조건 피하는 경우들이 있는데, 사실 지방도 특히 EPA라든가 이런 거 DHA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이제 필수 지방산입니다. 그런 것을 이제 우리가 섭취를 안 해주면은 세포막을 만든다든가 이런 데에 문제가 생겨서 이게 질환이 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3대 영양소, 5대 영양소, 7대 영양소를 골고루 섭취해 주는 거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 중에 고등어가 어떻게 보면은 가장 그 DHA, EPA가 많아가지고 이 건강에도 좋고, 그리고 특히 혈관계 질환에 이 DHA 꼭 필요한 부분들입니다. 사실은 암이 무섭다고 하는데 실제로 더 무서운 것은 이제 혈관계 질환입니다. 암은 이렇게 좀 죽는데 시간이 좀 있어요. 그래서 정리할 수 있는 시간이라도 있는데 갑자기 내 혈관이 막히면은 갑자기 가버립니다. 그래서 정리할 시간, 이별할 수 있는 그런 시간도 없이 가버리는 경우가 있고, 또 그보다 어떻게 보면 더 어려운 경우는 이제 살아있기는 살아있는데 침대에 누워 있어야 되는 경우, 아니면 이제 그보다 조금 더 나은 것은 이제 반 정도 이렇게 마비되는 경우인데, 정말 전신마비가 와버리면은 온 가족이 힘들어하는 그런 상황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혈관계 질환에 좋은 그런 음식들 미리미리 좀 우리 오메가3도 좀 꾸준하게 좀 드셔야 되고, 또 반찬류로서는 이제 고등어 꾸준하게 좀 드시면은 그런 것들을 많이 예방할 수 있다고 의학계에서 보고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 상식적으로도 다 알잖아요. 예, 그래서 좋은 고등어 공급하고 있으니까 여러분들 끊임없이 좀 드시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기는 이제 염장을 하더라도 제가 이제 안동까지 갔어요. 그래서 안동 강고등어 중에서 제일 잘하는 집을 또 찾으려고 직접 갔는데 보통 간제비라고 그럽니다. 이렇게 소금을 딱 해갖고 촥 뿌리면은 뱃속에 쫙 들어가는데, 뱃속은 짜고
등 쪽은 또 너무 싱겁고 그래가지고 간이 골고루 배이지를 않아요. 그래서 그리고 이제 또 뭐 이렇게 탁 뿌리면은 뭐 일정하게 딱 뿌려진다고 그러는데 그 일정한 게 범위가 문제예요. 누구나 뿌려도 딱 이렇게 오차 범위를 이렇게 크게 잡아 놓으면은요, 척 뿌려도 그냥 되게 이제 그런데 이제 이렇게 안동 강고등어 이렇게 광고하고 할 때 보면은 간제비가 척 뿌리면은 몇 그램이 척 뿌려진다. 그런데 예를 들면 뭐 이런 거예요. 그냥 5g에서 10g 사이 뿌려주면은 오케이 이렇게 되는 경우 누구나 다 할 수 있습니다. 그 정도 착 뿌리는 거는. 그래서 그런 이제 그 소금 하나 이렇게 뿌리는 건데 문제는 뭐냐면은 간이 골고루 배이지를 않아요. 예. 그래서 안동 강구동어 이제 가서 먹어봤더니 간 문제가 하나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이제 지방이 한 동해안에서 나오는 것은 충분하지가 않아요. 더구나 이제 요즘에는 더 조심스러운 게 후쿠오카 이 원전이 터지면서 사실 일본산 지금 많이 들어오고 있거든요. 예, 굉장히 참 염려스러운 부분들입니다. 그래서 그리고 이 고기가 온 동네를 다 돌아다니기 때문에 태평양은 거의 다 퍼져 있다고 이렇게 보면 됩니다. 셰슘이 이제 샌프란시스코 앞바다에서 막 발견이 되고 그 고기 안에서 이런 것들이 나오고 그래가지고 이제 상당히 염려스러운데 그래도 대서양 쪽으로 넘어가면은 이제 그 후쿠오카 원전에 별 영향이 없습니다. 그래서 아이고 참 하나님이 도우셔서 태평양 쪽에서 잡히는 동해안 쪽에서 잡히는 고등어가 아니고 우리가 노르웨이에서 대서양에서 잡히는 걸 가져오기를 너무 잘했다 하는 이제 그런 생각을 더욱 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제 파트너들하고 이렇게 일을 할 때 잘 하라고만 하시지 마시고 여러분들이 좀 같이 움직여 줄 것을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이 그래도 한 발이라도 먼저 시작했는데 여러분도 어디 움직이려고 그러면은 두려움이 앞서고 주저주저 하는데 파트너들 보고 막 빨리 움직이라고 하면 어때요? 그 사람들은 더 두렵겠죠. 방법이 하나 있어요. 어떻게 하면 되냐면은요, 내가 같이 가줄게. 내가 해줄게. 그분들에게 용기를 주는 거예요. 그래서 리더는 어떤 사람들이냐면은 파트너를 성공시키는 사람들인 거예요. 그래서 당신이 등록만 해라. 내가 해줄게. 소개만 해라. 내가 해줄게. 그리고 세미나 가기만 해라. 내가 다 해줄게. 데려오기만 해라. 다 해줄게. 결국 해준 거 있어요, 없어요? 별로 없는데 사실은 그렇게 해서 용기를 주는 것이 필요하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런 마음이 생기려고 하면은 여러분들이 파트너에 대한 관심과 사랑이 있어야 됩니다. 대부분 사람들은 자기에게만 관심이 있는 경우가 많아요. 자기 성공만 중요한 경우가 많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런 분들은 대개 사업을 힘들게 하세요. 잘 안 된다고 하는 분들이 많아요. 그런데 정말 너무너무 신나요. 막 너무너무 잘 돼요. 저한테 막 그렇게 문자 보내는 분들이 있거든요. 그런 분들 보면은요, 다 자기 성공보다도 내 파트너의 성공, 그분들의 성공을 더 챙기는 사람들. 그분 성공한다고 하면은 나는 좀 천천히 가도 괜찮다 하면서 열심히 도와주고 있는 분들 보면은 이제 너무너무 잘 된다고, 너무너무 재밌다고 이렇게 얘기들을 하십니다. 그리고 센터가 따뜻한 센터들, 분위기가. 그래서 먹을거리가 많은 센터가 보면은 참 잘 되더라고요. 예, 먹을거리가 많아. 그러니까 서로 막 이렇게 챙기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데 어떤 센터 보면은 썰렁한 센터가 있어요. 그런데 이제 그런 것을 또 그렇게 썰렁한 센터가 되는 이유는요, 나무 탓을 해요. 다른 센터장은 어떻게 하던데 우리 센터장은 왜 안 하지? 누구는 어떻게 하는데
이렇게 하고 있는 센터들, 서로 원망만 하고 있는 센터들 보면은 대개가 썰렁합니다. 그런데 잘 되는 센터는요, 누군가 한 사람이 있어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이 따뜻하고 많은 사람이 다 잘해서 따뜻한 센터가 되는 것이 아니고요, 딱 한 사람만 있어도 돼요. 그 사람이 이것저것 챙기기 시작하면은 그게 퍼져요. 그래서 센터 전체가 따뜻한 분위기로 이렇게 가더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좀 됐으면 좋겠다, 왜 안 하지 하고 자꾸 이렇게 남한테 손가락질하고, 이렇게 남한테 손가락질 하면은요, 하나는 밖으로 가는데 요거는 누구한테 와요? 네가 해라, 네가 해라, 네가 해라, 이렇게 되는 거예요. 아셨죠? 예. 그러니까 본인이 하는 겁니다. 본인이. 그래서 나부터 챙기자. 그리고 언제까지 하냐면요, 될 때까지 하는 거예요. 그것도요, 보면은 잠깐 한번 해보고, 아이고 나 혼자 나만 그냥 손해네 그러면서 많은 사람들, 그런 사람을 뭐라고 그러냐면 밴댕이 소가지라고 그럽니다. 밴댕이가 성질이 급해가지고요, 물에서 나오자마자 금방 죽어버려요. 바닥바닥 하는 사람들 있죠. 좀 은근한 맛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꾸준하게 이렇게, 그래 나라도 최선을 다하자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이렇게 하다 보면은 센터 전체가 이렇게 따뜻해지는 이제 그런 센터들 보면은 대개가 다들 행복해 하세요. 너무너무 일이 재밌다고 하고 행복해 하시고, 애터미 사업은요 굉장히 행복하고 재밌는 사업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마음속에서부터 좀 따뜻한 마음을 이렇게 가졌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중국에 좀 별로 좋지 않은 소식이 하나 왔습니다. 지금 우리가 이제 직소 허가를 내고 있는데 중국의 한 업체가 사고를 쳤어요. 챈젠이라고 하는 업체인데, 중국에서 뭐 한 2, 3위, 1, 2 뭐 이렇게 하는 업체인데, 그 업체가 저도 전에부터 조금 아슬아슬 하더라고요. 일하는 방향들이 보면은. 그러니까 이제 한약을 이렇게 파는데, 정말 이렇게 참 우스운 제품을 가지고 그것도 막 몇백만 원씩을 받아요. 그냥 카드 한 번에 긁어가지고. 그렇게 해서 이제 또 그 다음 사람 보고 또 하라고 그러고 막. 그리고 이제 그거를 만병통치약처럼 막 이렇게 팔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막 이제 그 회사에서 병원을 지어가지고 이제 막 그 제품을 가지고 막 치료한다고 그러고 뭐 이렇게 이제 하는데, 결국은 사고가 터졌어요. 암에 걸린 아이가 있었는데, 항암 치료를 이제 다른 병원에서 하고 있었는데, 이 회사 제품만 먹으면 된다고, 이제 병원 치료를 중단시키고, 제품만 먹였다가 아이가 죽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거를 또 좀 대응을 잘했으면 좋은데, 몇 년 전에 죽었던 사건인데, 그거를 또 회사에서 자기네 회사가 책임이 없다고 막 변명을 하다가 중국 인터넷에 난리가 나버린 거예요, 그냥. 그래가지고 그 업체 때려 죽일 업체라고 이렇게 이제 돼가지고, 그래서 이제 정부 당국에서 전격적으로 이제 병원과 본사 전체를 지금 압수수색을 하고 경영진들을 싸그리 구속해서 깜빵에다 지금 다 넣어버리는 그런 이제 사태가 퍼진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직소업계 전반에 대해서 일단 허가 내는 것을 중단을 시켜라, 이렇게 지금 됐고, 그 다음에 전부 다 다시 재조사를 좀 해가지고 없앨 업체들 없애라 그러면서 굉장히 지금 강력한 그런 법을 시행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 이제 중국 지사장이 급히 중국에 가서 여러 가지 상황들을 점검을 해서 아침에 또 이제 보고를 받았는데, 이제 그래도 애터미에 대해서는 상당히 인식이 좋게 돼 있어요, 관계 당국에서. 그렇지만 거기에 이제 우리를 잘 도와주시는 분들이 그래도 당분간은 정말 조심해야 된다. 그리고 이제 철저하게 지금 사전 어떤
그 영업행위 하는 것을 중단을 시켜라. 지금 걸리면은 시범 케이스로 진짜 세게 당할 수가 있다. 지금.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저희는 이제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그렇게 중국 시장이 좀 정화가 돼주면은 우리가 일하기에는 훨씬 더 편할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만 이제 우리 회원님들이 중국에 가서 지금 뭐 보면은 뭐 파트너들 만나러 가고 뭐 하고 그러는데 일단 전부 다 중단을 좀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일체 중국 쪽에 가시지 마시고요. 예, 그리고 애터미 이렇게 전하는 것도 일단은 당분간은 다 중지를 하세요. 그래서 저희가 예상을 할 때는 지금 이제 모든 서류 절차가 지금 잘 진행이 되고 저희가 원래 예측했던 것보다 저희 회사 업무가 한 2개월 정도 더 빨리 이렇게 진행이 됐었습니다. 그래서 올해 6월이면은 나오는데 4월로 당겨질지도 모르겠다 이렇게까지 예상을 했었는데 지금 그 업체가 사고가 하나 터지는 바람에 지금 한 6개월에서 길게는 1년 정도도 늦어질 수도 있다 하는 이제 그런 얘기가 지금 나오고 있는데 중국 상황을 지금 예의주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안 되는 것은 아니고요. 되기는 되는데 일단은 더 철저하게 점검을 해라. 그리고 지금 등록되어 있는 업체들 허가 진행하는 거 일단 그 상태에서 멈췄다가 사태가 를 보고 진행을 시켜라 하는 그런 이제 상황입니다. 그래서 전에도 한번 이제 중국에서 그런 일들이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상당히 많은 업체들을 이제 제거를 다 하고 이제 다시 진행이 되고 지금 베트남 같은 경우도 거의 1년 정도가 늦어지고 있는데 베트남도 거의 절반 정도 업체를 허가를 취소하면서 정비를 했죠. 업계 전체를. 그리고 이제 새로운 업체는 철저하게 조사를 해서 이제 등록증을 내주는 쪽으로 이렇게 이제 베트남은 이제 서서히 다시 진행이 되기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업계가 사실은 제가 봤을 때 중국 쪽이 옛날에 우리나라 초창기 비슷한 자석료 팔고 막 할 때 있죠. 예, 그래서 한 30만 원 정도면은 충분히 살 수 있는 걸 한 330만 원씩 받고, 그 다음에 거기에다가 이제 포장을 뜯으면은 스티커를 딱 붙여놓고 이 스티커를 제거하면은 반품이 되지 않습니다. 그렇게 써놔요. 꼭 그런 놈들은 보면은. 예, 그래가지고 그런데 어떻게 하냐면 스폰서가 가가지고 이렇게 이제 시범을 보여준다고 하면서 그 스티커를 뜯어버려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줘요. 그런 걸 시스템이라고 그래요. 예, 그렇게 한심한 업계가 사실은 우리 다단계 업계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경악을 금치 못하는 거죠. 다단계 그러면 발발 떨고 하는 그런 현상들이 생긴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 업계에서 자꾸 네트워크 마케팅 괜찮다고 홍보를 좀 하자고 지금 전에도 그런 얘기를 했고 지금도 그런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저는 뭐라고 그랬냐면은 쓸데없는 짓 하지 말고 제발 좀 사고치지 말고 정직하게 잘합시다. 그러면은 바뀝니다. 세상 사람들이 어디 바보입니까? 안에서는 엉터리같이 하면서 우리 착하다 얘기한다고 그 인식이 바뀌냐 이거예요. 어이구 등신들 꼴값 떨고 있네. 이 나쁜 놈들 이럴 거 아니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내부에서 정말 잘하면은 다단계도 괜찮네. 다단계 물건도 싸고 좋네. 애터미 같은 경우 뭐라고 그래요? 그 다단계 물건이었어? 다단계도 이렇게 좋은 걸 싸게 팔아? 다단계도 괜찮네. 이런 인식이 애터미에 의해서 많이 바뀌었어요? 안 바뀌었어요? 많이 바뀌었어요, 지금. 예. 그래서 지금 그런 막 스티커를 붙여가지고 이렇게 하는 업체들은 대개 보면 이제 카드를 긁어요. 카드를 긁어가지고, 이제 정말 말도 안 되는 그런 제품들을 어마어마하게 비싸게 팝니다. 그런데 이제 상징적으로 몇 가지는 이렇게 자기네들도 싸게 판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가 칫솔을 990원에 파니까 지네는 980원에 팔아. 예. 근데 그 칫솔 갖다 써보니까 저는 못 쓰겠더라고요. 예.
아니, 칫솔이야 뭐 일회용 칫솔 어디 가면은 뭐 100원, 200원짜리도 있어요, 없어요? 사우나 가면 있죠. 동네 사우나 가면은 한 번 쓰고 버리는 거. 예. 아니 뭐 100원, 200원짜리 칫솔이 없냐 이거예요. 문제는 정말 제대로 된 제품을 정말 싸게 파느냐 하는 거지. 그래서 우리 같은 경우는 품질이 먼저예요. 그런데 품질 따지지 않고 가격부터 맞추는 것은요, 얼마든지 그들도 할 수 있어요. 그렇지만 그거는 의미가 없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국내에도 정말 아직도 이렇게 스티커 붙이는 업체가 있어요. 저는 창피해, 그런 것이. 아이고, 이런 친구들하고 내가 같은 업종에서 일을 하나 싶을 정도로. 그런데 이제 그런 업체들은 정말 그동안 다 없어졌는데 요즘에 한 업체가 나타나 가지고 이제 그렇게 하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그런 업체들은 이제 한국에서 거의 다 없어졌고 앞으로 없어질 거고, 중국도 우리가 들어가지만은 그런 업체들이 이제 하나씩 둘씩 정리가 될 거예요. 제가 중국에 가서 그 강사로 초청을 받아서 강의를 한번 한 적이 있어요. 뭐 때문에 그랬냐면은 제가 이제 석사 학위 논문을 하나, 이 네트워크 마케팅에 관한 논문을 하나 썼는데, 그거를 중국에서 온 언론사 회장에게 그냥 선물로 줬어요. 그 사람 한국말 못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냥 선물로 준 거예요. 근데 이분이 그거를 갖다가요, 중국말로 통째로 논문 전체를 번역을 해가지고 그걸 또 책으로 만들어가지고 학계에다가 쫙 돌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중국의 그 교수들, 학자들이 보고 이 강사를 좀 초청해서 강의를 좀 들어보자, 설명을 좀 들어보자. 그래가지고 북경 칭화대에서 업계하고 학계하고 관, 이렇게 또 사업자, 요 네 부류의 리더들이 쫙 모여가지고 100여 명이 모여서 이제 그 세미나를 하는데, 거기에 제가 초대를 받아서 강의를 하게 됐어요. 논문 발표인 거예요. 예. 그런데 저는 이제 원래 일정이 없어서 어디 외국을 갔다가 한국으로 들어와야 되는데 하루 정도 여유가 있으니까 북경에 들려서 강의하고 바로 들어왔어요. 그런데 그 세미나는 그 다음날까지 계속되고 있었어요. 나중에 저한테 이만한 소포가 하나 왔어요. 액자가 뭐였냐면은 그때 13명 정도의 교수님들이, 다 박사학위 가지고 있는 교수님들이 발표를 했는데 석사학위 가지고 있는 제가 거기서 2등 했대요. 그래서 이 네트워크 마케팅이라는 것은 어떻게 돼야 되는가 하는 거였어요. 그래서 그때 이제 내용은 요거였어요. 이게 네트워크 마케팅이 특수하다고 생각을 하지 말자. 이건 유통은 유통일 뿐이다. 유통이라고 하는 것은 다른 유통 채널하고 경쟁해서 이길 수 있을 때, 품질과 가격에서 이길 수 있을 때, 즉 할인 매장을 통해서도 팔 수 있는데 거기서 파는 것보다는 여기서 더 싸게 팔 수 있고, 인터넷 쇼핑몰이나 TV 홈쇼핑에서 팔 수도 있는데 같은 제품이면은 더 싸게 팔아야 유통 채널로서 존재 가치가 있다. 그러면서 이제 애터미 사례를 들어가지고 실제로 이렇게 했더니 더 잘 되더라 하는 이런 얘기를 제가 한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에 왔던 관계 공무원들하고 학자들하고 거기 경영자들은 이 분야는 특별한 분야라고 생각을 자꾸 했던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네트워크 마케팅에 관한 책을 보면은 제품에 대해서 어떻게 쓰여 있냐면 제품이 유니크해야 된다 이렇게 쓰여 있어요. 교과서에. 독특해야 된다 이거예요. 독특하다고 하는 것은 다른 데서 팔지 않는 독특한 제품을 갖다 팔아야만 된다. 이게 네트워크 마케팅에 관한 교과서, 교재에 그렇게 나와 있어요. 그 이유가 뭐냐면은 바로 미국의 시카고 대학의 찰스 킹 박사가 미국의 A사를 연구를 해가지고 그렇게 책을 하나 만든 거예요. 그래서 왜 유니크해야 되냐면은 수당을 주려다 보니까 가격을 비싸게 받을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다른 데서는 팔지 않는 거여야 가격을 올려서 팔 수가 있지, 다른 유통라인에서 파는 것을 갖다 팔려고 하면은 가격이 다 들통이 나기 때문에 이거는 취급하는 것이 적합지가 않다. 교과서에다 그따위로 써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 미국의 책들이 전 세계로 번역이 돼가면서 네트워크 마케팅의 제품이라고 하는 거, 다단계 판매 MLM의 제품이라고 하는 것은 독특성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 이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교과서가 그렇게 잘못돼서 잘못 가르치다 보니까 다 그렇게 가는 거예요. 그거를 제가 깬 거예요. 그렇지 않다. 네트워크 마케팅도 다른 일반 유통 라인하고 경쟁을 해서 동일한 품질의 제품 같으면 더 싸게 팔아야 된다, 더 싸게 팔 수 있다, 그거를 입증한 것이 애텀이다, 되더라, 이거를 쫙 발표를 해준 거예요. 그래서 애터미는 처음부터 애터미의 경쟁 상대는 우리와 같은 네트워크 마케팅 회사나 방문 판매 회사가 아니고 할인 매장하고 경쟁해서 이길 수 있어야 되고, 백화점과 경쟁하고 TV 홈쇼핑, 인터넷 쇼핑몰하고 경쟁해서 이길 수 있는 회사를 만들겠다, 그게 가능하다고 생각한다고 선언을 하고 시작한 회사다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애터미는 지금까지 있었던 네트워크 마케팅 회사하고는 전혀 다른 회사인 거예요. 많고 많은 네트워크 마케팅 회사 중에 하나가 아니고, 지금까지 없었던 네트워크 마케팅 회사예요. 지금까지 있었던 네트워크 마케팅 회사는 모두가 다 독특한 제품을 가지고 가격을 높여가지고 그걸로 수당을 준다고 잡아 돌렸던 거예요. 그런데 대중은 현명해요. 그렇기 때문에 야, 니네 물건 보니까 내가 전에 쓰던 것보다 별로 좋지도 않은 것 같은데 비싸기만 비싸, 그러니까 안 사, 가져오면 부담스러워, 그러니까 하지 말라고 말려. 그리고 그거를 꾸역꾸역 밀어붙이니까 평판이 안 좋아진 거예요. 그리고 되지도 않을 것을 한다고 하다가 다들 주저앉고 그러니까 주변에서 그 피해자만 남한테 피해만 주고 결국 자기도 성공 못하는 그런 것을 왜 하냐고 사회적 평판이 이렇게 된 거란 말이에요. 그럼 그런 평판이 생기게 된 원인이 뭐냐면은 바로 이 네트워크 마케팅을 일반 유통으로 보지 않았다 이거예요. 보편 타당하게 보지 않았고 상식적으로 보지 않았다 이거예요. 유니크하게, 독특하게, 특별하게 봐서 특별한 아이템을 가지고 가격을 높여가지고 수당체계를 가지고 감아돌리면서 돈 번다고 얘기했던 것 때문에 문제가 됐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애터미는 할인 매장에서 물건을 찾아내거나 백화점에서 물건을 찾아내요. 여러분들 애용하고 있는 칫솔도 바로 할인 매장하고 백화점에서 팔던 거예요. 거기서 2,200원 팔던 거예요. 그런데 2+1 그러면 1,600원 할인해서 팔 때는 그렇게 팔던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 동일한 제품을 갖다가 990원에 팔고 있다 하는 거예요. 그러면 할인 매장을 지금 이기고 있는 거죠. 예. 그렇게 해서 우리는 이왕이면은 할인 매장에서 사는 것보다는 애터미에서 사는 것이 좋다. 그럼 어떻게 해서 애터미는 그렇게 싸게 팔 수가 있느냐 하는 거예요. 일하는 방법, 일에 대한 개념부터가 애터미는 다른 거예요. 애터미는 직원들에게 일 열심히 하거나 잘하려고 하지 말으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럼 어떻게 하라는 얘기냐? 그 일을 어떻게 없앨 것인가를 연구를 해라. 일이라는 것은 일을 없애버리는 것이 그 일을 제일 잘하는 거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애터미는 일을 없애는 걸 하는 거예요. 애터미 초창기에 뭐 한 줄 아세요? 예. 다른 회사들은 지금도 그걸 하고 있는데, 예를 들면 전화로 주문을 받거나 그 다음에 팩스로 주문을 받거나 그런 걸 했어요. 그런데 애터미에서는 그런 거를 싹 없애버린 거예요. 처음에는요, 아이고 우리 뭐 할머니들 뭐 아주머니들 인터넷 못하는 사람들 어떻게 하라고 막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그런데 저는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인터넷을 못하는 할매는 분명히 손자가 있거나 아들이 해주면 되고, 그것도 저것도 없으면 센터에 나오면 센터장은 최소한 그걸 할 거고, 센터 안에는 젊은이들이 그래도 있을 거다. 도움받아서 하면 된다. 그러니까 애터미에는 주문받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원이 확 줄어버리죠. 그 다음에 애터미에는 구매부서도 없어요. 한번 발주 딱 하면은요, 창고의 재고를 자동으로 생산 공장에다 알려주는 거예요.
그러면 적정 재고, 최하 수준에서 최고 수준까지 알아서 계속해서 갖다가 쌓는 거예요. 발주서를 따로 내지 않아요. 요거는 이제 자동차 쪽에서 그 도요타 간판 방식이라는 거예요. 앞 공정에 부품이 떨어지지 않도록 뒷 공정에서 계속해서 대주는 이런 시스템. 그래서 다른 산업 분야에서 아주 발달한 그런 이제 방법들을 가져다가 우리 유통 분야에 적용을 하니까 구매 부서가 없어진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는요, 우리 김추봉 그 당시 콜마 B&H 대표 이사님도 발주서를 줘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 그런 거 안 줍니다. 그럼 생산하면 누가 책임집니까? 애텀이 찍힌 건 내가 다 책임질게요. 정말입니까? 그럼 책임진다고 그 증명서 주는 게 발주서 아닙니까? 우리 그런 거 없습니다. 창고에 알아서 채우세요. 물건만 안 떨어지게. 그리고 창고에 들어온 것은 우리는 팔리든지 안 팔리든지 무조건 대금 다 지불해 줍니다. 이렇게 하니까 현장에 있는 생산 담당자가 생산을 할 건지 말 건지를 결정을 해요. 그런데 다른 회사는 어떻게 돼 있느냐? 예를 들면은 우리 직원이 창고에 재고를 파악을 해가지고 그걸 가지고 내부에서 결제를 받아가지고 그 다음에 발주서를 내고 그러면은 그쪽에는 영업부서에서 발주를 받아가지고 그 다음에 생산부서로 보내고 어쩌고 저쩌고 해갖고 한참 도장을 찍어야 생산 착수에 들어간단 말이에요. 그 복잡한 과정을 다 없애버린 거예요. 일을 없애버리고 창고의 재고를 자동으로 생산 공장의 실무 담당자가 파악해서 생산할 건지 말 건지를 그 생산 공장의 담당자가 최종 결정권자인 거예요. 그러니까 일을 어마어마하게 줄여버린 거예요. 우리 직원들에게 요구하는 게 그거예요. 일을 잘하려고 하지 말고 일을 어떻게 없앨 것인가 연구해라. 제가 이제 농담 삼아서 일을 못 없애면 내가 너를 없앨 거야 막 이렇게 그래서 일을 없애버리는 것이 일을 제일 잘하는 거다 이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 현재 본사 직원 다 해봐야 140명이에요 그런데 1조를 해요. 그러면 1인당 70억 정도를 하는 거예요. 우리 신입사원 한 사람도요 연간 매출 70억 되는 회사의 사장님들만큼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고 막 죽고 살고 일을 하고 있느냐? 뭐 죽고 살고 하는 직원들도 있어요. 왜? 출퇴근도 관리를 안 하니까 출근하거나 말거나 자기 일 자기가 알아서 하는 거고. 직원들 뽑으면은요 우리 처음부터 일 시키지 말으라고 그래요. 놀리라고 그래요. 왜? 처음에 들어오면은 일하면 잘해보겠다고 막 해갖고 열심히 하죠. 그런데 회사가 어떻게 돌아가는 판인지도 모르는데 열심히 하면은 별 도움 안 돼요. 제가 봤을 때 사고 칠 가능성이 많아요. 그러니까 가만 놔둬 놀다 보면은 어디가 빈틈 있나 내가 이거 하면은 좀 회사에 도움이 되겠구나. 일이 보이면 그때사 가가지고 그 일 하라 이거예요. 그것도 하더니 말든지 지가 결정하는 거예요. 돈 쓰는 것도요 우리는 지급결의서라는 게 없어요. 전 세계 이런 회사 없어요. 지급결의서가 없어요. 해외 출장 갈 때요 출장 신청서 안 써요. 누구한테 허가받지도 않아요. 신입사원도 자기가 해외 출장 가고 싶으면 그냥 가요. 그러니까 이제 그러면 이제 다 그렇게 놀러 다니고 막 하면 어떡합니까 처음에 반대가 굉장히 많았어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아직도 비행기 타는 것이 재밌는 직원은 돌아다니게 놔둬라. 네. 아니 우리가 글로벌 회사인데 한국의 본사에 있지만은 전 세계에 필요한 어떤 의사결정들을 하는데 해외를 잘 모르고 여기 앉아가지고 의사결정하면 제대로 하겠냐? 그러니까 비행기 타는 것이 지겨울 때까지 돌아다니도록 놔둬라. 그래서 전 세계를 알아야 이게 글로벌 사고를 하게 되고 글로벌 이 디시전 메이킹이 가능하다. 의사결정이 가능하다. 그렇게 설득을 해가지고 놔뒀어요. 근데 지금 우리 직원들 아무도요 결제 받고 해외 가는 게 아니에요. 어느 날 보면은요 제가 찾다가 보면은 문자 보내요. 저 지금 어디 미국 와 있는데요? 타이완에 와 있는데요? 그래가지고 야 제발 떠나기 전에 공항에서 어디 간다고 문자 하나는 좀 남겨주세요 하고 문자 하나 이제 그냥
던져놓고 그냥 나가면 된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하는데, 그리고 저희는 감시, 감독, 관리를 하지 말으라고 그래요. 돈 마음대로 쓰라고 그래요. 그럼 이제 걱정들을 많이 하는 거예요. 자, 돈 마음대로 쓰란다고 쓸까요? 안 써요. 왜? 저도 못 써요. 저 회장이잖아요. 법인카드 들고 다녀요. 어디 가서 몇 천만 원 이렇게 긁을 수 있어요. 그런데 예를 들면 공항에서 와이프 막 명품 시계 사주고 막 법인카드 가지고 막 악어백 몇 천만 원짜리 사주고 할 수 있어요, 없어요? 못해요. 못해요. 왜? 그런 거 하면은요, 나중에 리스트가 쪼르륵 나와. 어디서 뭐를 샀는지. 그럼 국세청에서 와가지고 이거 어디다 쓴 거냐고? 뇌물 준 거냐? 악어백 뇌물 준 거 아니면 지 각식 준 거죠. 그렇죠? 예. 그러니까 이런 것을 월급에서 까든지 법에서 처벌을 받아요. 회장도 법인카드 가지고 마음대로 못해. 그럼 우리 직원들이 법인카드 줬어. 가가지고 막 마음대로 긁어댈까요? 천만의 말씀, 못 긁게 돼 있어요. 그래서 회사에서 관리를 안 해도 대한민국 검찰과 경찰, 국세청이 철저하게 관리를 해주는데 뭐하러 우리가 이중으로 관리를 하냐 이거예요. 돈 들여가면서. 여러분들 보세요. 실무자들이 여기 있어. 실무자가. 그렇죠? 요게 관리자야. 대개는 관리자가 절반이에요. 그런데 월급은 어디 갔어요? 관리자 쪽이 세. 그래서 여기를 다 없애버려가지고요, 요렇게 해놓은 거예요. 다 실무자. 그 중에 한 사람 실무자 있어. 여기 박한길. 그래서 누구도 부하 직원을 둘 수 없다. 누구도 부하 직원이 되지 않는다. 저도요, 여기 변산에 온 줄 아세요? 전에 한 번 왔다가 이게 도로가 정비가 안 돼가지고 꼬글꼬글 오는데 너무 힘들어. 밤에 찾아오는데. 그래가지고 가라고 그러는데 진짜 오기가 싫더라고. 그래가지고 이렇게 도로 뚫린 줄 알았으면 좀 왔을 건데 이번에 너무 쉽게 온 거예요. 그래가지고 제가 안 가면 안 돼 그랬더니 가야 된다고. 근데 그 사람이 누구냐면은 대리급, 요즘 팀장 올라간 것 같아요. 예, 최다인 팀장이라고 있어요. 예. 우리 아들하고 나이가 같아. 이 친구가 변산 가야 됩니다. 간지 2년 됐습니다. 계속 뭐라고 그러는 거야. 나는 가기 싫어 죽겠는데. 지금 그리고 지금 바쁘단 말이에요. 뭘 하냐면 지금 호텔 땅 사놨잖아요. 그 호텔을 지금 머릿속에다 짓고 있어. 지금 이 호텔이 머릿속에 지어져야 설계하는 사람들한테 얘기를 해줄 거 아니에요. 자, 여기 숙소는 몇 개를 하고, 그렇죠. 방은 몇 명이 자는 방을 할 건지, 그 다음에 대강당은 몇 개를 만들고, 그 다음에 소강당은 몇 개를 만들고, 식당은 어떻게 할 건지, 거기에 사우나를 넣을 건지 말 건지, 이런 것들을 전부 다 결정을 해줘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머릿속이 굉장히 복잡해. 책상에 앉아서 그런 거를 수도 없이 그려봐야 돼. 그러니까 지금 여기 올 정신이 아니야. 그런데 꾸역꾸역 가라고 그래가지고 몇 번을 안 가면 안 되냐고 그랬다가 안 가면 안 됩니다 그래가지고 제 아들하고 동갑이고 팀장밖에 안 되는데 회장을 여기까지 몰아붙여가지고 제가 할 수 없이 왔단 말이야. 우리 회사는 이런 회사예요. 그러니까 제가 여기 꼭대기 앉아있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가가지고 또 뭐를 하라고 또 다 얘기를 해줘요. 그래가지고 강의 키워드를 다 줘. 중국 얘기 꼭 하세요. 뭐 이렇게. 예. 그 다음에 또 애터미론 얘기 꼭 하세요. 예. 그래가지고 그런 거를 또 다 지시를 해요. 그러면 거기에 맞춰갖고 제가 꼭두각시처럼 여기 나와갖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예. 예. 그런데 제가 그래도 쓸만하대요. 뭘 시켜놓으면 잘한대. 예. 그래서
이제 애터미는 지금 일을 없애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의사결정이 굉장히 빨라요. 예를 들면 이런 호텔에서 행사를 할 건지 말 건지, 어떤 호텔에서 행사를 할 건지도 그것도 제 아들하고 동갑내기 남자 직원이 하나 결정을 해요. 그래서 그 직원이 어디 뜨면은요, 아저씨 뻘 되는, 작은 아버지 뻘 되는 그 호텔에, 큰 호텔에 총 지배인 이런 분들이 와가지고 그냥 깍듯이 모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결정한 게 아니에요. 여기도 제가 결정한 게 아니에요. 그냥 우리는 그런 이 팀장급 정도 2년차, 3년차, 5년차에서요 그냥 다 결정을 해버려요. 일 다 맡겨놓은 거예요. 그래도 제가 하는 것 이상으로 또 쫙 조사를 하고 해가지고요 다 잘해요, 보면은. 그래서 그 대신에 뽑을 때 이제 철저하게 뽑죠. 예. 그래서 정말 우리는 한번 뽑은 직원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맡겨주는 거예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다른 회사 같으면은 여기 담당 직원이 있고 대리, 과장, 부장, 뭐 이사 뭐 해갖고 쫙 해서 결제 받아야 되고 막 이렇게 하는데 그런 거 할 거 없어요. 그냥 그런 거 안 쓰고도요 혼자 앉아가지고 회장 결정하듯이 딱 결정을 해버린다 하는 거예요. 약간의 실수에 의해서 로스가 생길 수도 있겠죠. 그런데 요만큼 나가는 월급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이 사람들 전부 관리한다고 앉아가지고 월급은 더 많이 받아가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그러다 보니까 실제로 매출액 대비 직원 인건비는요 지금 2% 정도밖에 안 돼요. 2% 이하예요. 엄청난 거예요 이게. 네. 그런데 연봉을 적게 주느냐? 그렇지도 않아요. 우리 회사 평균 연봉이요 아마 한 1억대 정도 될 거예요. 현 직원 평균 연봉이 한 1억 가까이 돼요. 9천에서 1억 정도 될 거예요. 앞으로 계속 올라갈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우리는 지금 이제 5천 정도에서부터 시작을 합니다. 그러면은 국내에서 정말 잘 나간다고 하는 S, L, 전자 이런 회사하고 거의 같은 레벨의 급료를 주는 거예요. 예. 그래서 직원들에게 충분한 대우를 해주고 알아서 할 수 있도록 권한을 줘버리고 그러다 보니까 일의 효율이 엄청나게 올라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렇게 해서 이제 관리 비용이 확 절감이 된다 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회사가 보통 20%에서 25% 정도 경영 관리 비용을 쓰고 있는데 우리는 9점 몇 프로예요. 그럼 여기서 10%라고 칩시다. 그런데 여기서 카드 수수료 약 3%, 택배비 약 3% 빼고 나면은 4% 정도 가지고 우리는 경영관리 비용을 다 쓰고 있다는 거예요. 그 중에서 절반 정도, 2% 정도가 우리 직원들 급료. 나머지 2%는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이런 행사 한번 하면은요, 몇 억씩 적자가 나요. 여러분들 내는 이 호텔에 주는 것에 비해서 적게 받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몇 억씩 적자가 나요. 연간 몇십억이 적자가 나요. 그러면은 그런 것들 저런 것들 비용 이런 것들이 이제 한 2%밖에 안 돼요. 그렇게 하는데도. 그래서 회사는 여러분들에게 다른 회사에서 안 하는 것까지 서포트를 하면서, 그리고 원데이 세미나 장소, 원데이 세미나 갈 때 여러분들 돈 내요 안 내요? 한 푼도 안 냈죠. 그것도 연간 몇 억, 몇십억이 돼요. 그 장소 임대를 회사에서 다 하거든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 저 원데이 세미나 때 콜마 B&H 오면은 돈 얼마 내고 밥 먹어요? 2,000원. 그렇죠? 예. 2,000원 내는데 요즘에 이제 올라가가지고 우리가 한 3,000원 정도를 보태서 줘요. 거의 5,000원 정도 주고 있어요. 그러면은 여러분들은 5,000원짜리 밥을 먹는데 2,000원만 내고 있어요. 오는 사람 한 사람당 3,000원씩이 저희 회사에서 부담하고 있어요. 그것도 한 2%에서 부담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매출이 워낙 크다 보니까 그런 것 저런 것을 하고 있는데도 2% 안에서 다 된다 하는 거예요. 그런데 다른 회사는요 20%에서 25%를 쓰고 있어요. 지금 병비를. 우리는 이렇게 9.6% 정도밖에 안 쓰고 있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경영 관리를 효율적으로 해서 절감된 비용을 가지고 여러분들에게
제품을 싸게 주고 있다 하는 거예요. 싸구려 제품이어서 싸게 주는 것이 아니고, 예. 지금 이제 호텔 구상을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이제 호텔도 지어지게 되고, 3월 20 여기 이제 호텔 자리죠. 요 강이 금강이에요. 예, 금강이고 그 옆으로 왼쪽으로 보이는 데가 이제 금강변의 숲이, 소나무 숲이 아주 멋있는 숲이 있어요. 그래서 저 자리가 26,000평입니다. 저기에 이제 백제 문화를 테마로 한, 승마를 테마로 한, 그러니까 바로 저 옆에 백사장하고 그 강변이 한 3km 정도 그 강변이 있는데, 거기가 옛날 백제 군들이 마술 훈련을 하던 이제 그런 그 장소였어요. 그래서 그거를 이제 재현을 시키고, 그 다음에 이제 호텔 이렇게 짓는 건 아니에요. 이대로 지을 거 아니에요. 전에 설계를 했던 회사가 저렇게 이제 구상을 해놨는데, 저희는 저보다 훨씬 더 멋있게 지을 거예요. 예, 그래서 지금 이제 조만간 설계에 들어갈 거고요. 약 250실 정도 하면 2명씩 자면은 500명 숙박이 가능하고요. 지금 예상으로 6명까지 잘 수 있도록 이렇게 방 2개씩 들어가면은 이제 1,500명이 숙박할 수 있는 그런 이제 이제 리조트가 됩니다. 호텔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강당도 엄청 큰 거 지을 거고요. 거기에 승마장도 국제 규격으로 들어가고, 그래서 호텔이 또 여러분들이 안 쓸 때는 또 영업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예, 그래야 직원들 인건비라도 나오죠. 그래서 전국에서 말 타는 사람들, 돈 좀 있는 사람들 거기 끌어모으기 위한 테마 호텔로. 그러니까 우리 회사도 사용을 하지만은 이제 영업도 해서 적자가 안 나게 하고, 그 다음에 또 해외에서 오는 분들 계속해서 이제 일주일에 한 500명 정도씩 초청을 하려고 그럽니다. 그러면은 중국부터 시작을 해서 동남아 지금은 이제 한 달에 120명씩만 초청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매주 500명씩을 초청하면은 2,000명을 한 달에 초청을 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럼 연간 24,000명을 모셔다가 이제 일단은 해외에서 지사에 신청을 해가지고 오시는 분들은 이제 본인은 비행기 값만 부담하면 되고, 또 호텔비는 지사에서 부담하든 본사에서 부담을 하든 이제 먹고 자는 것은 해외에서 정기 투어를 오시는 분들은 일단은 지금 공짜로 지금 해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네. 그럼 해외 영업이 활성화가 되겠죠. 그러면은 이제 오면은 이제 본사부터 볼 수가 있습니다. 본사 한번 띄워줘 보세요. 예. 대개는 조감도를 더 멋있게 그리는데 우리는 실물이 더 예뻐요. 지금 이 조감도보다도. 예, 기가 막히게 멋있는 그런 이제 건물. 현재 여기까지, 이건 실물 사진입니다. 조감도가 아니고 이렇게 이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요게 지금 완성이 되면은 정말 구경할 만한 강당도 지금 1,500명 들어가는 강당이 있고요. 식당에는 한 300명 들어갑니다. 그래서 한 1,800명까지 수용이 가능하고, 요 앞에 있는 것이 지금 강당입니다. 그리고 내부 시설이 아주 잘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1층에 수영장이, 실내 수영장이 빡 들어가 있어요. 예, 직원들은 근무 시간에도 수영을 해도 됩니다. 안에 헤어샵이 쫙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직원들은 이제 다 공짜로 이렇게 머리를 다 만져줍니다. 예, 인류 헤어 디자이너가 와가지고 회사 안에서 이렇게 남자 직원들 커트하고 하는 거 다 이제 할 수 있도록 복지를 그만큼 해놓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유아시설도 만들어 놓고 각종 회의실도 만들어 놓는데 안에 막 재미난 놀이동산 같은 걸 만들어 놨어요. 그래서 미끄럼틀도 막 쫙 해가지고 3층에서 2층으로 내려올 수 있도록 되어 있고, 실내에 막 조깅 트랙이 있고요. 이거 롤러스케이트 쫙 탈 수 있도록. 예. 그래서 사무실 내에 막 롤러스케이트 타고 돌아다닐 수 있도록 이렇게 되어 있고, 그래서 그리고 이제 볼풀, 그래서 막 누워가지고
볼 있죠? 이렇게 플라스틱 볼풀이 있어요. 그래야 거기에 누워가지고 막 직원들 이렇게, 그리고 막 옆에서 놀고 뒹굴고 막 그러다가 막 이렇게 벙벙 뛰는 거 있죠? 예, 펌핑 할 수 있도록 해놓고, 그 다음에 이제 피트니스 클럽 쫙 해가지고 호텔식으로 해놓고, 요가실도 만들어 놓고, 그런 이제 온갖 시설들. 여러분들은 이제 1층이 천고가 엄청 높아요. 북카페예요. 여러분들 다 1층 마음대로 쓸 수 있도록 개방이 되어 있습니다. 강당하고 지하에 또 홀이요, 2층 천정까지 빵 뚫린 멋진 홀이 있어요. 그걸 다 활용할 수 있도록 이렇게 지금 해놨습니다. 그래서 이제 3월 23일 날 저희가 그쪽으로 이사를 하면은 이제 본사 구경거리가 좀 되는 거예요, 해외에서. 그 다음에 이제 오롯 공장이 있어요. 식품 클러스터 공장도 지금 이제 우리가 완공을 하고, 그러면 이제 요 공장입니다. 그래서 대지가 10,000평이고요. 저기에도 5,000명에서 10,000명이 들어가는 강당이 저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엔타이시에 있는 애터미 비전 센터입니다. 그래서 앞부분에가 5,000명 들어가는 강당이 있고, 뒤쪽에는 바로 해모임 공장이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신년에 이렇게 시작이 되면서 좀 보여줄 수 있는 그런 부분들도 이제 구체적으로 이렇게 만들어지고, 자, 그래서 작년 매출이 국내 매출 1조, 해외 매출 2,800억에서 1조 2,800억 정도, 이렇게 이제 뭐 부가세 빼고 나면 얼마 뭐 이렇게 조금씩 수치는 달라질 수가 있는데요. 어떻든 이제 국내 매출만 1조가, 부가세 포함하면 1조가 넘어가는 그런 기업으로 발돋움을 했고, 19년도에는 정말 이제 더 비약적인 발전을 할 수 있는 그런 조짐들이 보입니다. 연말부터 시작을 해서 지금 이제 신년 들어와가지고 작년보다도 더 매출이 탄력 있게 지금 뛰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2019년도 다시 한번 재도약을 하는 그런 계기가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 애터미는 지금까지 이렇게 이제 잘 될 수 있었던 부분들이 우연이 아닙니다. 이거는 정말 잘 될 수밖에 없도록 만들어 놓은 거예요. 품질도 절대 품질, 가격은 절대 가격. 그래서 대중 명품을 만든 겁니다. 이거를 메스티지라고 합니다. 그래서 메스, 대중이라는 뜻과 프레스티지, 그래서 이 명품을 합해 가지고 메스티지 전략이라고 이렇게 우리는 부르고 있습니다. 이 메스티지 전략에서 애터미는 잘 돼가고 있다. 그리고 내부에서는 관리, 감독, 감시를 모두 없앰으로 말미암아서 조직이 엄청나게 빠른 속도로 움직일 수 있는 그런 이제 경영관리 시스템을 만들어 놓은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애터미는 지금까지 있었던 그렇고 그런 네트워크 마케팅 회사 중에 하나가 아니고, 할인 매장과 백화점과 인터넷 쇼핑몰, TV 홈쇼핑과 품질과 가격에서 이길 수 있는 그런 지금까지 없었던, 지금까지 유일한 네트워크 마케팅 회사가 바로 애터미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네트워크 마케팅의 역사는 애터미가 새로 쓴다. 자, 존경하는 미국의 아메이가 있습니다. 그 존경하는 아메이에 의해서 네트워크 마케팅은 시작이 된 겁니다. 그런데 이제 애터미에 의해서 새로운 역사가 쓰여지는 거예요. 나중에 이 네트워크 마케팅의 역사를 정리하는 사람들이 아마 이렇게 얘기를 할 거예요. 애터미 이전 네트워크 마케팅과 이후 네트워크 마케팅으로 이렇게 나누게 될 거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애터미 이후에 네트워크 마케팅은 사회적으로 그러니까 그 전에는 참 무시당하고 멸시당하고 경계의 대상이었던 그런 네트워크 마케팅이 애터미 이후부터는 이제 전 세계의 이 시장 판도가 변해서 정말 존경받는 비즈니스로 새롭게 시작이 됐다 하는 것이 이제 먼 훗날 이 역사가들이 평가를 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어제 저녁에 인생 시나리오 잘 쓰셨죠? 대답이 뭐 잘 쓰셨죠? 예. 집에 그거는요 매달 쓰셔야 되고요. 매주 쓰면은 더 좋은데 최소한 매달 쓰셔야 돼요. 그러니까 석세스 아카데미 오면은 나 지난달에 썼어, 전에 썼어, 6개월 전에 썼어, 1년 전에 다 썼어 이러는 게 아니고 매달 와서 새로 쓰는 거예요. 왜? 왜냐하면은 바뀌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살고 싶은 집이 아파트였다가 단독주택으로 바뀔 수도 있고 전원주택으로 바뀔 수도 있고 그렇잖아요. 서울 산다고 그러다가 아이고 충청도 가서 살면서 전국을 돌아다니는 것이 훨씬 편하겠다. 어디 충청도에 집 하나 없나? 다 바뀔 수 있다 이거예요. 예를 들면은 차도 벤츠를 샀다가 BMW로 바뀌었다가 요즘에 신형 에쿠스 나왔는데 괜찮은 것 같아. 막 바뀌는 거예요. 여러분 이 인생 시나리오에서 그런 거 막 바꾼다고요 세금 내라고 안 해요. 그러니까 막 바꿔도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그때 계속 수정을 해나가고 더 구체적으로 써나가고 그리고 그 꿈이 점점 커지는 거예요. 처음에는 자기만을 위한 그런 꿈이었다가 나중에는 정말 내 주변에 많은 사람들을 도와줘야 되겠다. 그래서 지금 애터미 안에서 자기를 위한 꿈이 아니고 자기 꿈은 이미 이루어졌다. 그런데 이제 내 파트너들의 꿈을 이루는 그런 사람이 되겠다 하는 이런 새로운 목표가 나올 수가 있다 하는 겁니다. 그런 것들이 여러분을 이제 뜨겁게 만드는 거예요. 열정이 나오게 만드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그거를 주변 사람들에게 선포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가만히 싸질머지고 다니는 게 아니고 우선 주변의 사람들에게 스폰서에게 파트너에게 내가 인생 시나리오를 이렇게 썼다고 다 발표를 하세요. 오늘 여기 와서 발표하는 것은 시간이 없기 때문에 몇 사람만 잠깐 하는데 센터에 가면은요 전원이 다 하세요. 센터가 없는 분들은 스폰서 파트너 만나가지고 나는 이런 꿈을 이루려고 한다 하고 이렇게 다 발표를 하시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업자분들에게 발표를 하시고 또 하나 필수로 해야 되는 게 있어요. 가족분들에게 발표를 해주세요. 남편에게, 아내에게, 또 자녀들에게, 부모에게, 또 형제간들에게 다 발표를 하는 거예요. 나는 한 달에 5천만 원을 버는 사람이 될 거다. 그렇게 해서 이렇게 살아가고 저렇게 살아갈 거다. 그래서 남편 보고도 큰 소리를 좀 치세요. 뭐라고 치냐면요, 당신 뭐 하고 싶다고 그랬지? 차 뭐 갖고 싶다고 그랬지? 에쿠스? 벤츠? 스포츠카? 그거 내가 사줄게. 이렇게 나가는 거예요. 예. 그리고 자녀들에게도 큰 소리를 좀 치세요. 야, 앞으로 돈 버는 거 안 해도 된다? 엄마가, 아빠가 니네 자식 때까지 쓸 거 내가 다 벌어놓을게. 그러니까 니네는 돈 버는 거 말고 돈 버는 거 아니고도 사람이 할 만한 일들이 있는 거다. 가치 있는 일들이 있는 거다. 그리고 너희는 너희 자신을 위해서 살지 말고 가능하면 남을 위해서 살아라. 그리고 돈 안 되는 일 좀 하고 살아라. 이런 얘기 좀 할 수 있어야 된다 하는 거예요. 그러면 진짜 훌륭한 부모가 되는 거예요. 자, 그게요 어떻게 보면은요 나중에 보면은 걔가 돈 제일 잘 벌 수도 있어요. 왜? 다 돈 번다고 당장에 돈 보이는 쪽으로만 가다 보니까 고기는 여러 사람이 나눠 먹어야 돼. 그런 거를 레드오션이라고 그래요. 피 터지게 싸우는 거예요. 그런데 다른 사람들이 돈 안 된다고 그래가지고 안 가는 쪽으로 가다 보니까 도리어 거기가 돈이 될 수가 있다 하는 거예요. 돈이 안 되더라도 정말 가치 있는 일을 할 수가 있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큰 꿈을 좀 가지고 주변 사람들과 나눌 필요가 있다 하는 겁니다. 일단 큰 소리를 쳐야 되는 거예요. 왜 큰 소리를 쳐야 되냐면요, 이유가 있어요. 내가 약해서 그러는 거예요. 한 달에 5천만 원 번다고 했다가 어느 날 몇 사람 가가지고 만나서 거절당하고 나면요 힘이 쭉 빠져가지고 아이고 200도 어딘데 막 이러면서 예. 그리고 또 이제 힘 빠져갖고 이제 집에 있으면은 남편이 왜 그만뒀어? 그럼 내 뭐 벤츠는 날라간 거야? 막 이러면은 이제 할 수 없이 또 나와야 되는 거예요. 엄마 나 돈 버는 거 해야 돼? 막 이렇게 하면은 이제 그래서
우리가 혼자 이렇게 꿈을 가만히 가지고 있다 보면은 어려움을 당하거나 하면은 주저앉기 때문에 주변에다가 쫙 소문을 내놓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좀 힘들어서 포기하고 싶더라도 주변에서 막 이미 발표를 해놓으니까 포기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러면서 이렇게 깔딱고개를 넘어가는 거예요. 성공을 향해서 가다 보면은요, 진짜 숨이 턱에 차가지고 할까 말까 하는 그런 경우들을 많이 겪어요. 물론 뭐 전혀 안 겪고 막 너무너무 재밌게 막 가는 사람도 많이 있기는 해요. 그런데 사람에 따라서는 그런 어떤 한계에 부딪히는 경우가 있다는 거예요. 그때 자기 자신을 다시 붙들어 주는 것이 내 주변에다 발표해 놓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약할수록 주변 사람들에게 발표를 하라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발표를 하려고 하면은요, 용기가 있어야 돼요. 용기가. 두렵잖아요. 뭐가 두렵냐면은 발표했다가 안 되면 어떡하지? 5천만 원 번다고 했다가 안 돼버리면 어떡하지? 그 다음에 비웃으면 어떡하지? 막 이런 것 때문에 두려운 거예요. 그런데 용기라고 하는 것은요, 두려움을 느끼지 못하는 게 용기가 아니에요. 용기라고 하는 것은 그 두려움과 맞서는 게 용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발표하는 것이 두렵더라도 발표를 하시라 하는 거예요. 오늘 오신 여러분들이 인생 시나리오 잘 작성을 하셨기를 바라고, 그 인생 시나리오를 주변 사람들에게 발표를 하는 그런 용기 있는 분들이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